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부방에 가시면은 두 번째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첨부 파일을 클릭하셔서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은 즐겨찾기 폴더 안에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 저장된 압축 파일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일 긴 메시지로 나와 있는 압축 풀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압축이 풀리거든요. 그럼 얘를 화면 라이브러리 밑에 보면 문서라고 있어요. 문서. 그 문서에다가 쓱 갖다 놓으시면 돼요. 문서로 이동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시냐면은 엑셀 실행하시면 돼요. 엑셀 실행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열기 하실 겁니다. 여기에 관행도 문제 컴마 리급 실기 있을 테니까는요. 거기에 2015년 1회 모의고사 문제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 얘를 열 거예요. 그 다운로드 받으신 그 폴더 안에는 문제지도 들어있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 인쇄드린 거 있죠? 그 파일이에요. 그래서 엑셀에서 그 파일을 2급 A형 문제를 여시면은 패스워드 물어볼 거예요. 패스워드는 문제지에 적혀 있어요. 529$13. 지금 문제지는 열렸고 패스워드 확인해서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넘겨보시면은 기타 작업 1 차량 대여 현황이라고 써 있는 자리에요. 여기에 A 세 번째부터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린 연습이니까 입력을 할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차량 번호 08수 4888 뭐 33조 7575 이렇게 써 있잖아요. 띄어쓰기 안 돼 있어요. 잘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대여일과 반납일이 있는데 4월 7일 4월 한 칸 띄고 7일이라고 그냥 글자로 쓰시는 거예요. 날짜가 아니라 4 빼기 7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04월 07일이 아니라 그냥 4월 한 칸 띄고 7일 이런 식으로 글자로 쓰시는 거예요. 글자로. 왜냐면 얘들이 왼쪽 맞춤으로 되어 있잖아요. 액면가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쓰시는 시간을 연습 삼아 해보는 거니까 다 못 써도 상관없어요. 한 3분 정도만 해볼까요? 3분? 지금 52분이니까 55분까지 56분까지 해볼까요? 시작. 이 문제는 무조건 입력하는 대로 점수를 줘요. 글자가 틀리면 점수를 빼겠지만은 입력하는 대로 점수는 다 주니까는요. 대신에 얘는 마지막에 하세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앞에 했지만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시간이 남으면 하세요.
입력해 보셨어요? 입력할 때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이 너비를 건들면 어떻게 된다? 감점 처리돼요. 너비 건드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여기는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있으니까 복사해서 붙여도 상관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 같은 경우에는 경자만 쓰면 자동으로 유효가 나오잖아요. 자동 완성 기능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는 4월 하면 7일이 자동으로 떴는데 4월 하면 또 날짜가 있어서 자동 완성이 이쪽에서는 깨져 버렸어요. 여기만 자동 완성이 좀 남아 있는 거지. 앞 글자만 치면 뒷 글자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입력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목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는 블럭을 잡아요. 블럭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입력을 쭉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입력하다가 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럼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블럭을 잡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때 방향키 움직이면 또 안 돼요. 방향키 움직이면 그냥 블럭이 깨져 버려요. 이런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블럭을 처음에는 좌에서 우로 입력을 하고 항목 이름을, 그 다음에는 블럭을 설정하신 후에 엔터를 이용해서 엔터. 그 다음에 틀린 글자는 쉬프트 엔터 치면 올라가거든요. 커서가. 그러니까 엔터 치면 내려가잖아요.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고요. 그런데 쉬프트 키를 누르면 반대 방향이거든요. 엔터를 치다가 잘못 썼어. 그러면 쉬프트 하고 엔터 치면 올라가거든요. 커서가. 그럼 거기에서 고쳤으면 되는 거죠. 고쳤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구분 동작이라고 하죠. 우리 체조 같은 거 배울 때. 그것처럼 얘도 입력하는 연습을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밑에 보시면 기본 작업 2라고 있을 겁니다. 기본 작업 2. 예, 여기서부터 또 같이 해볼게요. 문제지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볼게요. 기본 작업 2 시트에 대하여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각각 2점이에요. 각각 2점. 그러니까 아까 입력했던 얘들은 아까 기본 작업 1번은요. 이게 실제 데이터가 몇 개냐면은 66개예요. 그럼 보세요. 5점을 66으로 나누면은요. 한 항목당 0.075 점수, 0.076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한 개 맞추면 요렇게 한 10개 입력했으면 뭐 10개 입력한 대로 점수 주고 5점 만점이니까 절반 입력하면 2.5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입력하는데 한 5분 넘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다른 거 다 하시고 나서 시간이 남으시면은 그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기본 작업 두 번째 보면은 B의 첫 번째부터 H 첫 번째까지 블럭을 잡아서 병합 가운데 맞춤 하래요. 뭐 어려운 거 아니겠죠? 그 다음에 글꼴 바꾸래요. 글꼴. 궁서체라고 하는 글꼴로 바꾸래요. 크기는 20으로 하래요. 네, 궁서체를 여기서 궁서체라고 보세요. 궁서체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 쳐도 돼요. 궁서체를 찾기 귀찮으시면 궁서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는 20포인트 하래요. 20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하고요. 밑줄도 칠해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글꼴의 형태를 찾으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글꼴의 이름을 직접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글꼴의 크기를 입력하는데 19포인트로 하시죠. 19가 없잖아. 여기다가 19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19포인트가 돼요. 20이라고 쓰고 엔터 쳐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진하게 밑줄 치는 거. 근데 밑줄이 두 가지예요. 두 줄짜리, 한 줄짜리. 근데 두 줄짜리는 두 줄이라고 명시를 해요, 문제지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밑줄이라고 나와요. 한 줄짜리.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볼게요. B의 네 번째부터 B의 일곱 번째까지, 여기 B의 네 번째부터 B 일곱 번째까지는 매매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여덟 번째부터 14번째까지는 이름 상자에다가 임대 이렇게 하래요. 뭐 어려운 건 아니겠죠? 예. 이름 상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 상자를 만들 때는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필기시험 대비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하려는데, 볼게요. H 네 번째부터 H 14번째까지는 100만의 배수로 표시하래요. 얘 너비가 건드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1000번 만에 끝내야 되는데, 메모장에다 한번 메모를 하면은, 지금 숫자가 뭐 이렇게 굉장히 커요. 이렇게 굉장히 큰데 100만이면 어떻게 돼요? 요거 자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죠? 샵 콤마 샵 0 쓰면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인데, 콤마를 한번 찍으면 1000분의 1로 줄고, 콤마를 하나 더 찍으면 100만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뒤에 메시지가 100만원이니까 100만원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이 숫자가 어떻게 변할 거냐, 이 숫자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여기를 빠져나가고 100만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네, 이렇게. 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컨트롤 1번 누르셔가지고, 자, 보세요. 블록 잡고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샵 0 있네. 여기요. 클릭하고 뒤에다가 콤마 그리고 100만원. 우리말일 땐 따옴표 굳이 안 해도 알아서 따옴표가 매겨진다 그랬어요. 예, 샵 0. 그러면 샵 0 안 쓰고, 여기다 샵 0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0, 0,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돼요. 왜냐면 여기 나온 결과수 숫자가 네 자리로 넘어간 숫자가 없죠. 1400 뭐 100만원, 2900 100만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로 썼는지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로 써서 한 건지 그냥 숫자만 출력하라고 해서 한 건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거야. 뒤에 콤마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뒤에 메시지로 100만원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샵 0 이렇게 안 하고 그냥 0, 이렇게 써도 결과는 똑같아요. 숫자가 4자리가 남는 게 아니라 3자리만 남는 거다 보니까는 상관은 없더라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문제. B의 3부터 H3까지 제목줄이네요. 자, 블럭 잡아서 가로 가운데 맞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운데 맞춤이 가로 가운데예요. 그 다음에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밑에 강조색 1, 2, 3, 4 있네.
강조색 2번 하라는데 여기 뭐 20% 강조 40% 강조 이게 아니라 그냥 강조색 1, 2, 3, 4 중에서 2번 찾으면 되잖아요. 뭐 이거는 특별히 어려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B3부터 H 14번째까지 블록 잡아서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서 테두리선 그릴 건데요. 바탕화면에 여기 바탕화면에 밖에 보면 홈 탭에 보면 테두리선 그리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해도 돼요. 그런데 빨간색 처리하는 게 있거든. 빨간색.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색깔을 빨강으로 바꿔놓고 안쪽 윤곽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색깔이 기존에 검정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바꾸라고 했거든요. 문제지에서. 그러니까 빨간색 선을 선택하고 윤곽선 그려주고 안쪽에도 선 그려주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 빨간색으로 선이 테두리가 쳐진 거예요. 그냥 검정색으로 할 때는 요거만 누르셔도 돼요. 이건 검정색이에요. 이거는 검정색.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빨간색이 가서 어차피 2번 눌러야 되거든요. 예. (1번) 문제는 입력하는 문제가 거의 한 90% 이상이에요. 1번 문제는. 2번 문제는 100% 서식 지정이에요. 항상 이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하듯이 5문항을 제목줄은 병합해서 꾸미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름 지정하고 사용자 지정 셀 서식 들어가서 꾸미는 거 하고 테두리선 그리는 거 하고 뭐 이렇게 꾸미는 거. 그러니까는 홈 탭에 있는 기능들이죠. 홈 탭에 있는 기능 중에서 이렇게 꾸미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번 문제 나온 거예요. 자, 밑에 기본 작업 3번 가봅니다. 기본 작업 3번은 고급 필터 현재 나왔네요. 성별이 여자이면서 기본급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은 A 18번째부터 D에 20번째까지 이 안에다 조건을 걸고, 자, 이렇게 색깔을 한번 넣어드렸어요. 일부러 색깔을 넣어드렸는데 여기다 조건을 쓰래요. 그 다음에 결과는 A 22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조건은 첫 번째가 성별 그리고 이렇게 성별이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저 상단에 있는 거 있죠. 요 상단 여기 보이세요? 자, 보세요. 이 성별과 여자라는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으면 안 되냐? 이게 제일 좋아요. 간혹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입력하시는 습관이 있더라고. 어떤 분들은 성별하고 한 칸을 꼭 띄어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그럼 큰일 나요. 성별하고 빈칸이 들어가면 안 돼. 여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 칸씩 띄우시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엑셀에서는요. 워드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엑셀에서는 큰일 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기 있는 글자를 성별을 복사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기본급을 복사해서 붙이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300만원 이하니까는 작거나 같다, 여기 밑에다 작거나 같다 300만원을 쓰면 되는데, 이것도요 책에 쉼표가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쉼표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쉼표를 이렇게 써요.
책에 3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고 쉼표가 찍혀 있으니까 쉼표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쉼표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작거나 같다 300만 숫자로만 쓰세요. 숫자로만. 예. 자, 문제가 뭐냐면 성별이 여자이면서 동시에 기본급이 300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줄에다가 조건이 형성이 돼야 돼요. 성별이 여자이거나 기본급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래줄로 내려가죠. 아래줄로 내려가는데 지금은 이면서 그랬으니까. 자, 조건 거는 게, 그 다음에 원본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놓으시고, 원본란에다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고급 필터, 그럼 블록을 잡아주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이때 조건 범위에다 클릭하고, 18, 19번째 줄에 있는 조건을 블록 잡고, 복사 위치에다 클릭하고 22번째 셀, A22번째 셀을 클릭하고 확인. 그럼 답이 이렇게 착 나옵니다. 계산 작업 볼게요. 계산 작업 문제가 5문항이 나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계산 작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산 작업을 포기하면 실기시험 자체가 그냥 불합격이에요. 7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계산 문제가 40점이에요. 나머지 다 하면 60점이고 계산 문제는 하나당 8점씩이니까 계산 문제 2개는 반드시 맞춰야 돼. 2개 76점. 그렇죠. 76점이 되니까 2개는 꼭 맞춰야 되는데 2개 갖고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3개는 맞추자. 뭐가 나올 줄 알고 어떻게 맞춰?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 VLOOKUP, HLOOKUP, 랭크 함수, 이런 거 시험에 항상 나와.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한번 풀어볼게요. 고객 코드가 있는데 고객 코드에 요 세 번째 거 M-G 요 글자가 오른쪽 코드표에 의해서 G니까 골드 회원인가봐. S는 실버 회원, 이렇게 매겨지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책에서 이제 찾아봐야 되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VLOOKUP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당연히 VLOOKUP을 써야 되겠죠. 왜냐면 코드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VLOOKUP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얘를 잘라야 되니까 MID 미드 함수 써야 되고요. 써야 되고. 자, 이렇게 씁니다. 는 VLOOKUP, 는 VLOOKUP 괄호 열고, 내가 원하는 거는 코드예요. 등급 코드. 근데 이 등급 코드가 어디 있냐면 잘 보셔야 돼. 이 등급 코드가 어디 있냐면은 왼쪽 고객 코드 중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얘를 딱 클릭하면 좋은데, 이렇게 클릭하면 좋은데 그냥 클릭하면 고객 코드는 너무 길어서 등급 코드랑 등급이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MID 가로 열고 C의 세 번째 셀. 근데 마우스로 클릭하려고 그랬더니 클릭이 안 돼요. 이렇게 안 넘어간단 말이야. 그럴 때는 옆에 있는, 밑에 있는 글자를 클릭하고 키보드로 올라가면 돼요. 아니면 C3라고 진짜 키보드로 써도 되고, 이렇게 C3 클릭해도 돼. 자, 그 중에 3, 1죠.
고객 코드 중에 세 번째에서 한 글자, 그것이 이제 등급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 잠깐만. 그 다음에 이렇게 찾은 등급 코드를 오른쪽에 있는 등급 코드표에서 블록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등급 코드표는 별도의 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다른 동네에 있잖아. 그래서 F4번 키. F4번 키를 누르면 달러가 짱짱짱짱 찍히더라 이거지. 꼭 항상. 그리고 컴마. 지금 V는 VIP고 G는 골드인데 그 등급표에 해당하는 등급을 매겨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을 가져와야 된다 이거지. 두 번째 항목. 등급 고객 코드에 해당하는 등급을 가져와야 되니까 컴마 2를 쓰는 거고, 컴마 반드시 똑같은 일자를 찾아야 돼요. 정확히 일치하는 거를. 그래서 false 또는 0. false 또는 0. 왜냐면 여기가 V고 S고 G고 E인데 이거를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지 않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나요. 답이 엉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동 체크를 해주면, 그리고 한 번쯤은 눈으로 검사하셔야 돼요. 아, 골드, 실버, 일반, VIP, 실버, 일반, 실버, 골드, 일반. 요렇게 앞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눈으로 비교해 보셔야 돼요. 답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이렇게. 자, 요거에 대한 해답도 다 첨부 파일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는요, 참고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예요. 예의 문제. 2번. 응시 번호가 있고 시험을 봤네요. 대회를 했나봐요. 자, 구도 점수가 있고 색감 점수가 있고 창의성 점수가 있는데 어느 한 항목이라도 70점 이하로 떨어지면 탈락인가봐요. 그 외라는 말은 뭐예요? 다 70점 초과지, 초과. 70점 이하면 탈락이고 그 외에는 통과니까는 70점보다 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세 과목을 봤단 말이에요. 세 과목을 봤는데 세 과목 중 어느 한 과목이라도 70점 이하면 뭐다? 탈락이래요. 아니면 뭐다? 합격이래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데 어차피 물어봐야 되니까 if 물어봐야 되고 조건을 오화 조건을 쓰래요. 오화 조건.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는 if 오화 안에다가 1과목이 70점보다 작거나 같으니 2과목이 작거나 같으니 3과목이 작거나 같으니 이렇게 세 가지를. 그러면 뭐다? 탈락이 되고 아니면 합격이 되겠지 뭐. 자, 이렇게. 오화는 뭐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뭐야? 오케이가 되는 거죠. 엔드는 세 과목 다 70점 이하로 떨어져야 탈락이 된다는 거고, 오화는 뭐예요? 세 과목 중에 어느 한 과목, 적어도 한 과목이라도 그 해당 조건이 걸려버리면 이제 땡 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물어보기를 는 if 괄호 열고 오화 구도 점수가 70점보다 작거나 같으냐, 색감 점수가 70점보다 작거나 같으냐, 창의성 점수가
70점보다 같으냐 70점 이하냐,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뭐가 된다? 탈락이 되고, 아니면 뭐다? 합격이 된다 이거죠. 자, 소식을 한번 이렇게 썼네. 이렇게. 그러니까 엑셀에서 말하는 함수 시험은, 함수라는 말은 어떤 기능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평균을 내라 그러면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평균 명령을 걸면 엑셀이 알아서 평균을 계산해주고,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데이터가 몇 개인지 몰라도 알아서 최대값이 구해진다는 뜻인데, 이거를 말로는 알겠는데, 말은 알겠는데 if가 뭐고 o하는 뭔지는 알겠는데, 우리말을 엑셀식으로 변환을 빨리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뜻은 알아들어. 여기 있는 문제가 모르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뒷섬이 뭔지 뒤에버리지가 뭔지는 아는데, 이거를 뭐를 써야 될지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빨리 캐치할 줄 알아야지. 빨리 캐치할 줄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헷갈리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함수는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뭐냐면, 지역 어디 갔나? 지역이 여기, 지역 오른쪽에 보니까 뭐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지역이 있네요. 이 지역이 서울인 거, 지역이 서울인 거에 대한 총액의 합계를 구하래. 그러면 뒷섬이지 뭐, 합계니까. 평균을 구하래. 그럼 뒤에 버려야지고. 너무 쉬운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 오른쪽에다 놓고 이제 는 D 썸 써야지 뭐, 뒷섬. 자, 뒷섬을 썼는데, 는 뒷섬 괄호 열었더니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는 항목 이름서부터 전체를 블럭 잡는다. 일반적인 우리 아까 VLOOKUP 함수를 구하거나 무슨 뭐 if에서 OR을 쓰거나 할 때 항상 알맹이만 클릭을 하고 블럭 잡아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다. 그러니까 알맹이만 블럭 잡는 게 아니라 다 잡는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컴마 밑에 필드라고 나왔어요. 필드. 무슨 항목의 썸, 뒷섬 합계를 구할 거냐? 총액의 합계를 구할 거거든. 총액. 그러니까 총액이라는 항목을 클릭해도 되고, 지역이 첫 번째니까 총액이 네 번째라 그래서 4라고 써도 되고. 자, 그 다음 조건이 나왔어요.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란 말인데, 과거 같으면 다른 함수에서는 서울인거 하고 서울인거 이렇게 클릭하면 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항목 이름을 포함시키더라 항상. 그래서 지역이 서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지역이 대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해. 다른 데다가 지역이 대전이라고 써놓고 거기를 블럭 잡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지역이 서울 바로 블럭이 가능해요.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오죠. 자,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어요. 요거를 뭐라고 써도 된다고요? 4. 이 4가 뭐라고요? 지역이 첫 번째고 출고가 두 번째, 출고량이 세 번째, 총액이 네 번째니까
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라고 써도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는 이 범위 중에 어느 항목에 대한 뒷섬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이렇고 저렇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11가지가 있는데 11가지 방법론이 동일해요. 만약에 여기다 뒷섬 대신에 dmax를 쓰면 지역이 서울인 항목 중에 최대값을 구하는 게 되는 거고, dmax 대신에 daverage를 쓰면은 지역이 서울인 거에 대한 총액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dcount를 쓰면은 서울인 지역이 몇 개 있느냐라고 하는 개수를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동일해요. 4번 문제. 볼까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려나? 있네. 일반이면서 남자들에 대한, 반이 일반이고 남자들이래. 일반 남학생들의 점수의 합계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썸ifs는 합계 구하는 거예요. countifs는 개수 세는 거고, averagefs는 평균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썸ifs를 써야 되겠죠. 근데 뒤에 if 다음에 s가 붙었어요. s는 복수형이야, 조건이. 자,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썸if를 쓸 때요. 썸if를 쓸 때 여기 범위가 나오고 조건이 나오고 합계를 구할 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반 남자의 성적의 합계를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범위가 돼요. 그리고 조건은 남자죠. 그 다음에 점수의 범위를 구해줘요. 합계 구할 범위니까. 그런데 썸ifs는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쓰고요,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쭉 조건이 나열돼요. 그러니까 밑에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함수를 쓰고 가로 열면 형식이 나오잖아요. 문법이.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뭐야, 왜 혼자 깜빡깜빡거려? 는 썸if, 얘가 왜 지 혼자 막 이러죠? 는 썸if s를 쓰는 거잖아요. s 괄호를 딱 열면 밑에 합계 구할 범위를 먼저 물어봐요.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야? 여기지 뭐, 점수. 그 다음에 컴마, 조건 범위 먼저 한번 묻네요. 조건 범위는 뭐죠? 일반인지 2반인지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컴마,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다운표에다가 일반이라고 써도 돼요. 일반이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일반 자리에 있는 거 클릭하셔도 되고.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남녀 있는 자리가 두 번째 조건 범위고, 두 번째 조건은 남이고. 그런 식으로 조건을 계속 이어가서 붙여주면 돼요. 답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컴마를 이렇게 약간 떨어뜨린 이유는 여러분 보시기 쉬우라고, 가독성 때문에 제가 떨구는 거고요.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합계를 구할 범위인데 이거는 성적이에요. 성적.
그리고 일반인지 3반인지 5반인지 적혀있는 이 범위, 그 다음에 일반이라고 조건 써고,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써있는 이 범위, 그리고 남이라고 쓰고. 부탁의 말씀이지만 함수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일단은 함수를 먼저 보세요. 여기다가 는 sum if s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면 밑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아시면 되게 편해요. 안 그러면 함수 자체를 외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메시지 의미를 간혹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러면 함수가 쉬워지는 거예요. 저도 함수 어려워요. 뜻은 내용도 모르는 함수 많아요. 저한테도. 재무함수 같은 거는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용어 자체를. 뭐 감가상각 이거는 들어봤는데 그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백날 떠들어도 못 알아들어. 그런 거는. 왜? 제가 그 계통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금융 업무들 용어들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사인, 코사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합계 구하는 거, 평균 구하는 거 그런 계열이니까 반복하시다 보면 머릿속에 남지 않겠냐라는 부탁이죠. 예. 자, 그 다음 문제. 총점을 구하는데 1등, 2등, 나머지는 빈칸 이렇게 써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총점을 갖고 석차를 매기는데 1등인 경우에는 우승이라고 쓰고 2등인 경우에는 준우승이라고 쓰고 3등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물어볼까요? 자, 이거를 자, 1등은 뭐라고? 우승이라고 쓰고 2등은 준우승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얘는 빈칸을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는 if 보세요. 등수가 1등이니 그러면 우승 이러면 돼요. 맞죠? 답은 아닌데. 그 다음에 1등이 아니면 뭐 해야 돼? 또 물어봐. if 등수가 2등이니 그래 나 2등이야. 그러면 준우승. 아니면 뭐야? 빈칸. 이러면 돼요. 3등일 때는 어떻게 하냐고. 또 쓸 거 아니야. if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함수를 쓰라 그랬냐면요. 는 추수함수를 쓰라고 돼 있어요. 추수함수. 그래서 등수를 매기고 1등인 경우에는 우승이라고 쓰고 2등인 경우에는 준우승이라고 쓰고 3등인 경우는 어떻게 하래요? 빈칸이죠? 근데 몇 팀이 시험 봤어? 대회를 해서 11팀이네. 11팀.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이렇게 써야 되겠네.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문제가 되게 지저분해지는데? 근데 추수함수를 써서 등수에 이제 랭크가 들어가겠죠? 순위를 구하는데, 순위를 매기, 등수가 아니라 순위네, 순위. 예, 순위라고 쓰면 되고. 순위가 1등이면 우승이고, 2등이면 준우승이고, 3등서부터 나머지까지는 빈칸이라고 했으니까, 추수는 이 순위에 따라서 순위가 1이면 첫 번째, 2면 얘가 순위가 2면 두 번째, 3이면 세 번째, 4면 네 번째, 11이면 11번째 그걸 가져가라. 이게 이제 랭크 함수니까 천상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는 추수 랭크 누가 내 총점이 컴마 어디에서 내 총점 범위 중에서 이때 F4번 키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컴마 옵션 안 써도 되죠? 큰 숫자가 1등이니까 그래서 컴마 1등이면 우승 2등이면 준우승 3등이면 빈칸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그 다음에 적게 답이 껄쩍지근해지는데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뒤에 보면 해설이 있어요. 인쇄지에 거기 다 적혀 있어요. 자, 지금 랭크 함수, VLOOKUP, 뭐 HLOOKUP, 데이터베이스 함수, if, 뭐 그 다음에 조건부 계산하는 거 낼 만한 거 다 냈네요. 미들 함수 이런 거.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수들은 다 나왔어요 여기. 예. 컴마. 한글에서요? 네, 지금 우승할 때 따옴표. 요거 따옴표요? 네, 그걸 한 번에 그냥. 제가 키보드로 따옴표 열고 닫고 두 번 쳤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쌍따옴표니까 두 개가 찍히죠. 두 개씩. 네. 예. 그리고 중가운데 저기 화살표 이용해서 한글을 우승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한글? 네, 우승. 네. 아 이거요? 네, 쌍따옴표를 먼저 클릭해놓고. 아 요 안에다가 준우승 뭐 이렇게. 네. 마음대로 쓰세요. 그거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맘이지. 예. 그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는 따옴표 열고 준우승 이렇게 뭐 우승 이렇게 쓰다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써놓고 나서 가서 우승이냐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함수를 쓰실 때는 여기서는 뭐라고 써 키보드를 움직이면 셀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 따옴표 열고 나서 화살표를 움직이면 이렇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방법이 있어요. 는 뭐 랭크 함수 쓰고 가로 열고 뭐 랭크 함수라고 쓰고 여기에다가 따옴표 열고 닫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고 싶으실 때는 그냥 가면 안 되고요. 꼭 F2번 키 한번 누르세요. F2번 키. F2번 키를 누르시면 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커서로 들어가 있잖아요. 커서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가능한데 제가 이걸 한번 직접 한번 써볼게요. 키보드로요. 는 추수 가로 열고 랭크 가로 열고 얘가 컴마 여기서부터 쭉 블럭 잡아서 F4번 키 가로 닫고 컴마 따옴표 열고 우승 따옴표 닫고 두 개 열고 닫았잖아요. 그래서 키보드로 가려고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는 F2번 키를 한번 눌렀다가 가면, F2번 키 눌렀다가 가면 가능할 거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함수식에서는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따옴표를 먼저 쓰고 거기다가 커서로 옆으로 가서 글자를 쓰는 건 워드에선 가능해. 한글 2007이나 이런 데는 잘 되는데, 엑셀은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식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방향을 바꾸면 편집 모드의 방향이 아니라 셀 단위로 방향이 움직여요. 셀 단위로. 그래서 엉뚱하게 움직인단 말이야, 방향이.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돼. 분석 작업 한번 볼게요. 분석 작업 1번 문제를 봤더니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신발 평균 판매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SAG 105 이건가? F9번 셀이 632만 8천원인데 얘가 700만이 되면 좋겠대. 700만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요거 판매량 2의 9번째 셀, 얘를 몇 개로 조절하면 700만이 되겠냐 이 얘기죠. 예. 자, 여기다 바꾸고자 하는 632만 8천원짜리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다른데 클릭하고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냥 거기다 클릭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 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누르면 물어요. 수식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수식이거든. 뭐를 곱하라 그랬잖아, 위에. 그런데 다른 데를 놓고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누르면 수식을 다시 또 클릭하러 가야 되니까 귀찮아. 클릭해주면 돼요.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에 와서 수식은 맞아. 이 셀이 맞으니까 다시 클릭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값은 얼마? 700만원. 근데 700만원으로 되려면 뭔가가 바뀌어야죠. 개수가 바뀌던 금액이 바뀌던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책에서는 요 수량이 113개가 아니라 뭐로 좀 바꿨으면 좋겠대. 그럼 클릭하고 확인. 125개로 판매를 하면 700만원 되나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마우스를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볼게요.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면 수식은 여기 있다. 걔가 얼마? 700만원. 뭐를 바꾸면 좋겠대? 얘를. 그리고 확인. 됐잖아요. 20초도 안 걸렸잖아. 목표값 찾기는요 되게 쉬워요. 이런 문제만 한 100개 나오면 뭐 금방 하겠지. 자, 그 다음 분석작업 2번 볼게요. 밑에 분석작업 2번. 이건 뭘까? 아하, 이익률이 어떻게 변하면 순이익이 어떻게 변한대. 그러겠죠. 이제 그리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먼저 꾸밀 거냐,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먼저 등록할 거냐 하는 건데, 시나리오를 먼저 꾸며놓고 나서 나중에 이름을 정해도 돼요. 그럼 번거로우니까 이름 정의부터 하러 들어갈 겁니다. I의 5번째 셀 35%라고 적혀있는 자리에다가 클릭하고 이름 상자 뭐라고? 경차.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소형차.
그 다음에 그 밑에 셀은 중형차, 그 밑에 셀은 대형차. 아이구야, 뭘 유난히 또 쉬운 문제, 이름 정의하는 게 많네요. 그 다음에 경차 순위,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8개를 등록하라고 되어 있네요. 제대로 이름이 됐는가 볼까요? 예. 이름을 8개를 등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8개 이름을 등록을 했습니다.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등록을 해줘야만이 최종적으로 답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라고 각각의 셀들의 이름 상자를 등록하고 순이익난 4개를 또 경차 순이익, 소형차 순이익, 중형차 순이익, 대형차 순이익이라고 또 4개의 이름 상자 등록을 해서 총 8개를 입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입력하는 경우는 시험에 못 봤는데 한 많아봤자 3개였는데요. 여기 8개씩 입력하래요. 모의고사라서 그런지 그렇게 했네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블록을 잡고 들어가면 좋은데요. 35% 여기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얘를 블록 잡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뭐 다른 것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가상분석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익률 상승, 율이구나. 율 이익률 상승, 이익률 상승. 그리고 변경되는 셀은 어디라고요? 변경되는 셀은 오른쪽에 4개. 변경되는 셀은 오른쪽 4개. 그래서 확인 눌러서 0.4, 0.35, 0.3, 0.25, 40%라고 입력해도 되고 0.4라고 써도 돼요. 예. 40%, 35%, 30%, 25%, 20%, 25% 해가지고 각각 25%씩 5%씩 인상된 것처럼. 그래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고요. 또 다른 시나리오를 하나 추가할 건데 이익률 감소, 이익률 감소, 하락 죄송합니다. 이익률 하락. 그리고 변경되는 셀은 똑같네요. 아까 블록 잡은 거랑 동일해요. 그리고 확인 눌러서 0.3, 0.25, 0.2, 0.15 각각 5%씩 감소시킨 경우를 30%, 25%, 20%, 15%. 예. 그래서 확인. 이제 시나리오가 2개가 만들어졌어요. 시나리오가 2개가 만들어졌어요. 시나리오를 잘못한 것 같아. 그럼 편집 눌러서 고치셔도 돼요. 이 글자를 잘못 썼으면 아까 제가 이익률 감소 이런 식으로 잘못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익률인데 이익률, 리을을 썼단 말이야. 릴.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여기 오셔가지고 편집 눌러가지고 고치시고 확인 누르면 값도 다시 확인하시고, 값을 잘못 써도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죠. 고치시고. 이제 다 됐으면 요약. 이때 결과는 어디에요? 4군데죠. 순이익 4개를 블록을 잡아야 되겠죠. 순이익 4개를. 예. 일반적으로 총합 뭐 어떤 것만
우리가 결과셀로 바꾸는데 여기는 각각의 요소별로 4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 일이 생겼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분석 작업 2번 시트 왼쪽에 생겼단 말이에요. 밑에 보시면 시나리오 요약이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분석 작업 시트 왼쪽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석 작업 왼쪽에 얘를 끌어다가 분석 작업 2라고 하는 뒤에다가 문제집 보니까는 뒤에 위치시키래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만 떨어졌잖아요. 그럼 얘를 마우스로 여기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를 클릭을 하면 뒤에 시트명이 보이거든요. 그럼 분석 작업 2를 앞으로 끌고 오셔도 되고 시나리오 요약을 분석 작업 2 뒤로 끌고 가도 되고 그래서 순서를 바꾸라는 거죠. 안 그러면 뭐예요? 아, 이게 또 감점이야. 감점이라고. 근데 이거는요, 만약에 이 시나리오 요약을 분석 작업 2 뒤로 못 옮겼다 그러면 그냥 빵점 되는 겁니다. 다 했지만 부분 점수가 없어요. 밑에 기타 작업 20점짜리는 매크로가 10점이고 차트가 10점인데 매크로가 2문제예요. 각 5점 5점씩 이렇게 부분 점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 목표값 찾기 같은 경우는 맞으면 10점 틀리면 0점이고 지금 시나리오도 다 했는데 순서를 위치를 못 바꾸면 그냥 0점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매크로 작업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매크로 작업하고 차트 작업 좀 할게요. 매크로 작업은 어떤 거라 그랬죠?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처리되게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일단은 상단에 개발도구라는 탭이 있어야만이 매크로가 작업이 된다 그랬어요. 시험장에 가면은 개발도구라는 탭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 단추 누르시고 엑셀 옵션에 가시면은 리본 개발도구 탭이 없을 수 있으니까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엑셀 옵션에 가서 기본 메뉴에 개발도구 탭을 표시를 해줘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제 그때 비로소 나오는 거죠. 개발도구가. 예.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A의 첫 번째 셀에 있는데 C 14번째가 어디죠? 평균 구하는 거네요. 여기에 평균을 쭉 구하래요. 그래서 C의 16 여기다가 16, C의 17 여기다가 이제 사각형 그릴 거예요. 그 사각형을 클릭하면 평균이 착 나타나게끔 할 거예요. 한번 해봐야죠. 뭐 삽입, 도형, 직사각형. 이때 Alt 키를 누르고 그리시면 정확히 그려진다 그랬어요. Alt 키 누르. 여기다가 평균이라고 쓰고, 이제 이 평균이란 글자가 적혀있는 이 도형을 클릭을 하면 평균이 나타나게끔 하려니까는 이 평균 글자가 있는 도형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뭐다? 평균. 기록.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평균이라는 매크로가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없잖아요. 새롭게 기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때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 맞고요. 확인. 그러면 이제
평균 첫 번째 란에다가 클릭하고 는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쭉 블록 잡아서 엔터. 그리고 그 결과를 마우스로 쭉 드래그 했어요. 뭐 이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곳에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중지를 걸어야죠. 이거 잊어버리죠. 간혹 기록 중지를 꼭 누르셔야 돼요. 이제 매크로가 다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균 난 지워버리고 제가 평균이란 도형을 다 클릭을 하면 착 하고 매크로가 작동이 되면서 합계가 구해지고 평균이 구해지고 작동되더라 이거죠. 평균을 누르면 착 하고 해결이 되더라. 두 번째 2에 16, 17에다가 또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서식이라고 쓰래요. 뭐 써보죠 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똑같은 사각형을 Alt키 눌러서 그리면 그려지고 여기다 서식 Alt키 눌러서 도형을 그리면 정확히 그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서식이라는 도형을 글자가 있는 도형을 클릭을 하면 첫 번째 줄 여기 그러니까 A의 세 번째부터 F의 세 번째까지 제목줄이 빨간색으로 노랗게 칠해지는 형태를 만들 거래요. 그럼 해보면 되죠 뭐. 자, 서식이라는 도형 글자가 있는 도형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서식 그 서식을 기록할 겁니다. 자, 이때 매크로 이름은 서식 그대로 쓰시면 되고 확인. 자, 항목 제목줄을 블록 잡아서 글꼴 색깔은 빨강, 채워지는 색깔은 노랑. 끝났네요. 이대로 두셔도 되고 A의 첫 번째를 클릭해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중지. 네.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색깔은 자동이고 채우는 색깔이 없음 해놨어요. 원래대로 여기를 블록 잡아서 글자는 검정색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없음으로 해놓고 나서 서식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촥!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 나오는 거죠. 어디에다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매크로를 작동시켜도 답이 나와야 돼요. 평균도 마찬가지고 매크로가 어디 있든지 간에 마우스가 어디 있든지 키보드를 놓고 나서 평균을 누르면 평균이 착 나오면 된다 이거죠. 해보셨어요? 네. 매크로가 쉽게 착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좀 자, 그 다음 차트로 넘어갈게요. 뭐가 바쁘네 여기는. 문제가 희한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아메리카노에서 카페라테까지 다섯 개가 돼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은 빼버리고 토요일 일요일만 넣으래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자 보세요. 차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더블 클릭을 하면 차트 메뉴로 갑니다. 자, 데이터 선택 가보세요. 데이터 선택.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행렬 전환을 한번 눌러보세요. 행렬 전환을 누르면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아메리카노부터 카페라테까지 바뀌었어요. 근데 월요일은 어떻게 한대요?
필요 없대죠. 제거. 화요일도 제거, 수요일도 제거, 목요일도 제거, 금요일도 제거. 그럼 토요일, 일요일만 나왔나요? 자, 취소.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보세요. 다시 데이터 선택. 이때 보세요. 이 커피명 있죠? 커피명. 얘를 행렬 전환 안 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 있죠? 커피명 블록 잡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가나요? 그 다음에 행렬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취소. 보세요. 지금 데이터 선택을 보시면은 데이터가 커피명서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하는 건 커피명이라는 거 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토요일, 일요일 요거 얘들만 필요하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행렬 전환을 누르시면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파란색, 빨간색으로 변했죠? 빨간색, 파란색으로 됐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흑백 문제지로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잘 구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방법을 보여드렸냐면 행렬 전환을 누르고 월요일부터 제거를 해도 결과는 어때요?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프 막대 색깔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대가.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마음이 편하니까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커피명 컨트롤 키 눌러서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행렬 전환만 눌러주면 우리 책하고 똑같이 색깔이 변하게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이게 일단 마음이 편해. 확인. 일반적으로 범위를 재지정하고 처리해 주는 게 가장 모범적인 답으로 처리를 해요. 예. 자, 지금 문제지가 뭐라고 써있냐면 범위를 지정하고 그랬어요. 저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행렬을 바꿔가지고 필요 없는 건 제거했잖아요. 그래도 범위는 재지정이 된 건데 이 책에서 액면가로 표현하면은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다시 했잖아요. 그리고 행렬 전환 해줬으면 된 거고. 자, 두 번째. 제목을 써야 돼, 제목은 어떻게 들어가요? 레이아웃. 차트 도구 디자인 옆에 레이아웃 탭에 가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차트 위 클릭하고 여기다가 주말 커피 판매 상황 이라고 제목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을 자 보세요. 커서가 지금 이렇게 현황이라는 글자로 커서가 껌뻑껌뻑 거리는데 이때 나갔다가 다시 제목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를 꾸미래죠? 굴림체로 바꾸고요. 크기는 16로 하래. 16. 그렇죠? 16 했어요. 그 다음에 세로 눈금, 왼쪽에 있는 세로 눈금 있죠? 여기 눈금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그래서 얼마로 바꾸래요? 50부터 최소값을 얼마? 자동이 아니라 고정에다 클릭하고 50으로 바꾸고
최대값도 자동이 아니라 고정으로 바꿔 놓으시고 150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주 단위도 고정으로 바꾸시고, 자동이 아니라 고정으로 바꾸시고 20인가요? 예,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20.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꾸미는 기능이 메뉴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빨간색을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클릭하고 또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클릭하고 또 다시 클릭을 해야 그 항목 요소만 선택이 되니까. 그 다음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바깥쪽이죠. 바깥쪽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얘를 클릭하고 테두리는 둥글게 예.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림자도 나타나고 테두리가 둥글게 나타났어요. 이거는 실제 나왔던 문제가 아니고 실기시험 대비해서 요상하게 문제를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한번 풀어보라고요. 예. 자, 그거에 대한 해설이 우리 책에 보시면은 입력하는 것서부터 셀 서식. 우리 책에는요, 이거. 얘를 0 대신에 샵이라고 썼네요. 상관없어요. 0을 쓰던, 샵을 쓰던, 샵, 샵, 0을 쓰던, 예, 뒤에 컴마 100만원이라는 거 의미를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조건 걸어주고, 고급 필터. 그 다음에 함수 문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도 나와 있고요.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2급 D형이라고 있을 겁니다. 2급 D형. 자, 열기 눌러서 (2014년 3회) D형 문제, 2급 D형 문제 있어요. 패스워드는 8496 상공 컨벤션 센터 예약 현황. 자, 입력하는 거는 입력했다고 치고 기본 작업 2번에 가셔서 잠깐만. 여기 지금 입력하는 문제 보면은 행사 시간에 3시간, 2시간, 10시간, 뭐 행사 예약 인원에 500명, 200명, 10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본 작업 문제지에 보면은 그 예약 번호부터 예약 인원까지 입력을 하는데 행사 시간이 3시간, 2시간, 간혹도 3, 2, 10 이렇게만 쓰고 나서 셀 서식을 몇 시간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셀 서식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예. 자, 기본 작업 2번서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제가 설명하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A의 첫 번째부터 H 첫 번째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요. 휴먼 예체로 바꾸래요. 휴먼 예체.
크기는 20.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못 보셨죠? 못 보신 분 있어요. 다시 보세요. 요거를 요렇게 병합하고 요렇게 병합하고 이렇게 병합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럭 잡고 또 블럭 잡고 또 블럭 잡아서 병합하면 한꺼번에 병합이 돼요. 예. 그 다음에 A3부터 H4까지는 강조색 6 이거 하래요. C5부터 G6까지는 G16까지는 몇 점 하고 나와야 되는데, 잘 보세요. 셀 서식이 여기다 만약에 샵이라고 쓰면은요, 샵이라고 쓰면은 0은 안 나와요. 0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샵이라고 쓰면 안 되고 G 슬래시 표준을 쓰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G 슬래시 표준에다가 몇 점이라고만 쓰면 돼요. 몇 점. 예. 그러면 0은 0대로 나와요. 0하고 점 써도 되고요. 셀 서식에 요거에 여기에다 0이라고 써도 돼요. 0은 뭐예요? 무조건 한 자리는 출력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G 슬래시 표준은 뭐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보여라 하는 거고요. 근데 샵이라고 쓰면 유효 숫자인 경우만 보여라 하는 거거든요. 유효 숫자. 유효 숫자가 아니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죠. 그럼 위험하죠. 예. 그 다음에 A의 첫 번째 셀에다가 메모 오른쪽 누르고 메모 삽입, 여기다가 IT 뭐야, IT 수험서 자격증, 뭐 메모가 이래. 그 다음 여기 테두리 보이세요? 테두리 여기다 놓고 컨트롤 1번 누르고, 글자에다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테두리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맞춤의 자동 크기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딴 데를 클릭하는 순간 사라졌잖아요. 여기 가서 오른쪽 누르고 메모를 표시해라 그러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메모가 항상 표시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테두리를 클릭해서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자동 크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동 크기는 뭐예요? 글자의 크기만큼 메모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는 메모가 크던, 내용이 작던 많던 간에 메모 창이 크게 보였잖아요. 이제는 글자의 크기의 만큼, 글자의 개수만큼 알아서 크기가 조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컸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숨겨져 있으면 갖다 대면 보이는데 빼면 사라지니까 오른쪽 눌러서 메모를 표시를 해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표시해 놓고, 이 글자가 있는 테두리 글자가 있는 테두리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꾸미는 건 다 컨트롤 1번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 메뉴 중에 뭐를 선택하느냐 하는 건데, 글꼴은 글꼴의 크기 형태를 꾸미는 거고, 맞춤은 가로 왼쪽 오른쪽 맞춤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동 크기라고 있어요. 자동 크기. 컨트롤 1번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꾸미는 건 다 컨트롤 1번이에요. 그럼 그 메뉴 어딘가에 다 있어요. 예,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크기가 이렇게 탁 줄어들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실제 테두리는 보세요.
모든 테두리 한번 돌려주고, 모든 테두리 한번 돌려주고, 그 다음에 굵은 테두리 한번 돌려주고, 끝. 블록 잡아서 모든 테두리를 먼저 둘러야 돼요. 모든 테두리 먼저 둘러주고, 굵은 테두리 나중에 둘러주고. 자,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서 테두리에 가서 여기 얇은 선이 있고 굵은 선이 있어요. 얇은 선 있잖아요. 얇은 선을 선택해서 안쪽 넣어주고, 안쪽 넣어주고, 굵은 줄 선택해서 제일 굵은 거 말고 그 위에 거, 그리고 윤곽선 겉에 거 누르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잖아요. 이렇게 얘를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테두리로 가서 얇은 줄로 안쪽 넣어주고, 안쪽이라는 거는 겉투리를 제외한 안에 가로 세로 안쪽이라는 거. 굵은 줄 선택해서 겉 윤곽선 선택해주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거를 블럭 잡아서 홈 탭에 있는 여기 가서 모든 테두리 넣어주고, 굵은 테두리 넣어주고, 그렇게 해도 되고. 자, 기본 작업 3번 갈게요. 기본 작업 3번. A 네 번째부터 I의 20번째까지 블럭 잡으세요. I 네 번째부터 이해 잘하는 사람 이름서부터 저 끝에 있는 평균 점수까지 블럭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홈 탭에 있는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새 규칙, 그리고 수식 하셨어요? 자, 수식을 어떻게 하래요?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이하인 경우, 그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확인을 해봐야죠.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이하인 경우라 그랬으니까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이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어 점수가 클릭하고 F4번 키 2번 누르고, 작거나 같다 국어 점수, 이때 F4번 키 2번 누르고,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보다 이하인 경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식에 가서 뭐 하래요? 표준 색깔에 빨강 하래요. 빨강. 여기 서식에 가서 글꼴 색깔에 가서 표준 계열에, 표준 색깔에 있는 빨간색 하래요. 빨강. 예. 근데 이 수식을 잘 하셔야 돼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조건부 서식은요, 전체를 선택을 해서 수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부만 선택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과학 점수들 중에서 90점 이상인 경우만 빨갛게 나와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영어 점수만 블럭 잡아서 영어 점수 중에서 뭐 70점 미만으로 나온 사람은 뭐 노랗게 칠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은 우리 커말 시험은 반드시 이렇게 해요. 전체를 블럭 잡아서 조건부 소식에 들어가서 수식으로 들어가는데 수식에다 조건을 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조건을 어떻게 걸었냐면 이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느 항목이 어느 항목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달러가 양쪽에 들어가요. 양쪽에 이렇게. 근데 달러 한쪽에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왼쪽에만 달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달러 F4번 키 2번 누르면 양쪽에 달러였는데 앞쪽에 있는 달러가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달러가 사라지면서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F3번 키 2번 누르면. 그래서 이렇게 바뀌라고 한 거예요. 그럼 왜 달러가 한쪽에만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달러가 들어가 있는 D는 고정이죠. 달러가 들어가면 못 움직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네 번째 줄은 뭐예요? 네 번째 줄. 여기 보세요. 네 번째 줄은 뭐예요? 영어에 78점짜리잖아. 뒤에 네 번째가. 맞죠? 근데 뒤에 네 번째부터 우리가 범위를 어떻게 잡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았잖아요. 다 잡았기 때문에 뒤에 네 번째라고 썼지만 뒤에 다섯 번째, 뒤에 여섯 번째, 뒤에 일곱 번째, 뒤에 20번째까지 블럭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물을 거라고 다 비교할 거라고. 그런데 이 뒤에 네 번째가 달러가 앞에 있는 게 사라져 버리면 D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E가 될 수도 있고 F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꼭 달러를 박아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영어 점수가 그 옆에 있는 국어 점수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래서 항상 조건부 서식의 수식은 달러가 한 왼쪽에만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이러한 항목의 이름들은 포함을 시키지 않아요. 알맹이만 잡아요. 다시 보시면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보다 작거나 같다면 클릭하고 F4번키 2번 누르면 되는 거죠. 그 서식에 가서 지정되어 있는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거는 국어 점수가 높다라는 거죠. 국어 점수가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반드시 전체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온다. 수식으로. 자, 함수 계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뭔가 직접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검사 결과 여기 두 번째 거네요. 이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문제가 4 이하일 경우에는 공백을 주고요. 그 외에는 1, 2, 3, 4인 경우에는 공백이고요. 그 나머지는 불량이라고 출력하래요. 근데 함수가 3개 들어갔어요. if, choose, mid.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새로 나온 유형이에요. 이거. 추수는 뭔지 아시죠? 추수. 자, 기본 과정은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여기에 추수라는 함수는 어떤 값을 주고 그 값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예요? 4 이하인 경우에는 공백을 주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주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가? 값이. 이 값은 뭐예요? MID 함수로 풀어야지. 어느 게 값인데 요거. 얘가 값이에요. 얘가. 그래서 1, 2, 3, 4 강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보여주고, 만약에 5, 6, 7도 있잖아. 5, 6, 7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뭐 하래요? 불량이라고 출력하래요. 불량. 근데 if error래. 여기다가 if error라고 쓰는 거예요. if error. 그리고 뒤에다가 불량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예.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하시고, 이걸 한꺼번에 다 쓰려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함수는 종이에다 쓰세요, 연습을 하세요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검사 결과를 찾아볼까요? 코드. 이 코드는 어떻게 매기나 한번 보세요. 코드는 여기 코드 값은 이렇게 매겼을 거라. MID 가로 열고 C의 세 번째 해서 둘 하나 이렇게 썼죠. 이렇게 키보드로 쓰고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마우스로 클릭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추수함수는 어떻게 썼어요? 추수함수는 코드에 의해서, 그게 1이면 빈칸이잖아. 빈칸. 2도 빈칸이고 3인 경우도 빈칸이고 4인 경우도 빈칸이고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빈칸으로 처리하려니까는 어떻게 쓰면 돼? 빈칸을 따옴표 열고 닫고. 그렇죠? 이게 빈칸이잖아. 이렇게 이제 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러면 코드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코드가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코드 값이 4 이하인 경우에만 출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를 초과하면 5를 초과하는 게 아니라 5 이상이면 5 이상인 경우에는 추수함수에서 오류가 발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if error라는 함수가 뜬 거예요. 어떤 거를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계산. 근데 그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이 이상이 없어. 그럼 계산된 결과를 보이는 거고.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오류가 발생했어.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값을 보이든지 뭐를 보여주는 거야. 그게 if error예요. 그러니까는 계산했는데 추수함수로 계산했는데 이상이 없어. 그러면 그게 나올 거란 말이야. 1, 2, 3, 4인 경우 빈칸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5, 6, 7, 8, 9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할 때 뭐라고 출력하래? 문제지에서 불량이라고 출력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얘다 뭐라고 출력해라? 불량이라고 출력해라 이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어차피 이 함수는 제대로 맞을 테니까 이거 제대로 맞을 테니까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함수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입력하려고 그러니까는 헷갈리는 거예요. 따옴표가 또 컴마가 괄호가 어디에 열렸고 여기에 컴마가 찍히는 건지 안 찍히는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 하시는 거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내가 함수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공부하던 방법을 확 바꾸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 자격을 취득하든 안 하든 여러분 자유겠지만은 이거를 배우시는 이유는 취득을 하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어딘가에 써먹으시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엑셀에다 데이터 입력하고 빨갛게 노랗게 칠하는 거는 다 해요. 애들도. 애들이 더 잘해. 그런 건 더 잘한다고. 그럼 엑셀스러운 걸 해야 되잖아. 엑셀다운 거를. 엑셀다운 게 뭐야?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부분 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트도 아래 한글도 있고, 차트는. 근데 함수는 아래 한글에는 없잖아요. 파워포인트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엑셀다운 거거든. 엑셀다운 거, 엑셀스러운 거.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까지만 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건 뭘까? 아하. 는 수당 더하기 기본급. 근데 기본급이 밑에 있네. 찾아봐야죠. 는 수당 했잖아. 수당은 옆에 있으니까 는 수당 찍으면 되고. 그렇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기본급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무슨 함수 써야 돼요? Hlookup 써야지, 당연히. Hlookup을 써야지. 추수도 아니잖아. VLOOKUP도 더더욱 아니고. 자, 는 Hlookup 가로 열고, 이때 lookup value는 뭐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 과장이지, 왼쪽에 과장. 왼쪽에 있는 과장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고, 콤마. 밑에 표에서. 근데 밑에 있는 표를 선택했으니까 F4번 키. 달러가 들어가고. 콤마. 과장 대리 사원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기본급 두 번째 거를 가져와야 되니까 2. 여기서 말하는 2는 기본급을 가져오는 뜻이에요. 콤마. 과장 대리 사원이라는 글자를 정확히 찾아야죠. 그러니까 false 0을 써야죠. 하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되는데, 잠깐만 보세요. 이렇게 딱 괄호 닫고 엔터 치면 답이 되는데 마지막에 까먹고 괄호를 안 했네. 괄호를 안 했어.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너 괄호 마지막에 안 했는데 여기 괄호를 내가 이렇게 쳐줄 건데 괜찮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수식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가 이 화면이 뜨면 괄호를 안 닫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럼 엔터 치면 돼. 그냥 얘 눌러도 되고 엔터 쳐도 돼. 그럼 가서 보면 괄호 닫혀 있으니까. 네. 다시 좀 볼게요. 는 수당 더하기 기본급이래. 그러니까 는 수당은 어디에 있어? 왼쪽에 있네. 자, 보세요. 는 왼쪽에 수당 있잖아. 왼쪽에 수당. 는 수당이 있단 말이에요. 수당 찍고 더하기 밑에 기본급이 있으니까 이건 Hlookup을 써야 되고, 그래서 내 직위에 해당하는 아래 표에서, 아래 표는 F4번, 그리고 첫 번째 줄은 직책을 가져오는 거고, 두 번째 줄은 기본급을 가져오는 거고, 기본급을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false라고 써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여기다가 뭐라고, false가 0이니까 0이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과장이 250만원이고 65만원이 값치면 315만원 맞네.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꼭 테스트 해보셔야 돼. 사원 40만원에 200만원, 240만원 맞네.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남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고요. 요거 말고, 우리 얇은 책자 있잖아요. 얇은 책자. 이 얇은 책자에 관한론 문제가 또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요 책만 가져오세요. 문제지하고. 두꺼운 책은 안 가주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관한론 문제를 좀 풀면서 시간을 좀 더 공부를 하면 되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